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해외 선물과 항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또 실시간 리딩 중계로 항생을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1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11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51포인트 오른 3,425.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해 증시의 10거래일 연속 상승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날 증시는 블록체인 관련주의 급등에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15% 오른 31,120.39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1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수의 최장기간 연속 상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죠.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그리고 재료주의 그 상승 랠리에 힘입어서 또 투자 심리가 올라갔고요. 또 이와 또 함께 같이 간 게 미국 경제가 이제 견고한 성장 모습을 보이고 기업 실적 기대감도 오를 것이라는 그런 투자 심리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일단 S&P하고 나스닥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 네. 매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고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S&P 먼저 보시면요. 어제 최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굉장한 상승세가 나왔죠. 많이 올랐네요. 네. 어제 저항 때 보면요. 전고점이죠. 전고점 2757.50 라인 때도 돌파하면서 12시 넘어가면서 양봉으로 나오면서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강력하게 매수세로 현재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인장 이후에는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새벽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매수 추세로서 강하게 나왔다라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움직임이 양봉으로서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조정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위에 저항대도 없기 때문에 매수로서 움직임도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받는 자리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되 손절 효과는 좀 짧게 자고 성산 효과는 좀 길게 보는 형식으로 좀 전략을 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도 많이 오른 모습 보였다는 거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 매파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이 달러 약세가 금값의 상승을 또 돕기도 했죠. 그리고 유가가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과 생산량 감소에 힘입어서 4거래일 연속 또 상승을 하면서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있거든요.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23센트 오른 63.80달러로 거래됐고 장중에도 64.7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가까지도 함께 또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좀 잡아드리는데요. 달러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였어요. 어제 통화정책 있었죠. 통화정책 지표 10시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시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표 나오고 나서, 통화정책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유로가 강세로 나왔거든요. 네. 유로 강세가 나왔다는 거는 통화정책이 유로에서 좋은 호재로, 좋은 방향으로 나왔다고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러 약세로서 어쨌든 상방향으로 밀어주고 있고, 9시, 8시 이후에는 약간의 좀 부진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좀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달러가 이전에서 약세로 계속 밀어주다가 강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세로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또 강하게 슈팅 자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좀 다시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이제 비례적으로 골드도 상방향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유로만큼 잘 나오진 않았는데 네. 골드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어쨌든 간에 그 밑에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좀 물려있는 구간이 다소 있지만은 저항대를 돌파 못하면서 지지받고 매수세로 지지받고 상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도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움직임이 당연히 있고 달러 약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도와주고 있다. 골드와 유로 같이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는 정말로 차트에서 봐서도 많이 오른 모습 보였는데요. 그럼 유가는 어떤가요? 네, 유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다 조정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네. 유가는 이제 뉴스 이벤트와 좀 다르죠. 물론 지금 올라오는 어제 저녁 6시부터 올라왔어요. 저녁 6시 이후로부터 물려있는 구간을 벗어나면서 매수로서 움직임 나왔고요. 64.70 라인 때도 70 라인 때 근처 저항대까지 올라오면서 최고가를 갱신을 하긴 했습니다만 새벽장에 새벽 2시 새벽 1시 2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이미 어제 저녁 6시 이후로부터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한 걸로 보입니다. 63.60 라인 때, 50 라인 때 정도에서 좀 반등을 받는 모습이, 반등을 이미 다 받았죠? 반등을 받고, 어제 슈팅 자리, 어제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까지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 이후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항대 라인을 제가 좀 잡아드리면은, 63.50 정도, 63.50 라인 때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또 63.50 라인으로 저항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알아봤으니까 또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할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교육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요, 항생 이제 시초가 잡히기 전에, 오늘 항생 시초가부터 갭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방세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0시 15분 안에 좀 끝낼 수 있는, 거를 좀 잡았고요. 네. 시초가 대응하기 전에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번 주 좀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승을 달려오다가 지금 좀 깨졌거든요. 그렇죠? 네. 8연승, 거의 9연승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8승 2패 정도 됩니다. 이번 연도. 8승 2패인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멘탈적으로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이, 흐름이 잘 나오고, 시장의 흐름이 저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은 리스크 관리를 연속으로 당하고 있을 때 멘탈적으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네. 오늘 항생 시초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 멘탈 관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지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또 과열된 그런 투자 심리로 한다면은 좀 판단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해외 선물 시장 같이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멘탈적으로 싸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되새길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되새길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큰 틀에 봤을 때 심리적인 문제와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잡아놨는데요. 일단은 심리적인 문제는 여유 자금으로 하라. 그리고 습관적인 매매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유 자금으로 하라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투자 원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업 투자로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해서 당연한 말이지만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거죠. 이 여유 자금은 중요한 게 여유 자금이니까 돈을 만약에 손실이 났어도 괜찮으니까 여유 자금 하라 이런 좀 진부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멘탈 싸움이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 돈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거를 제외하고 무슨 이자가 붙어 있는 빚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빌리는 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돈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 매매함에 있어서 멘탈적으로 망칠 수가 있다.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여유 자금으로 했을 때는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다시 한번 또 멘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여유 자금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싸움에 대해서 좀 더 좀 여유롭게 말 그대로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좀 빌린 돈이라든지 좀 제가 쓰면 안 되는 그런 걸로 했을 때는 한 번이라도 손실이 됐을 때 멘탈적으로 관리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하라라고 좀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습관적 매매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좀 적어드렸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아시겠지만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에요. 특히 선물 시장은요. 양방향의 길이라서 양방향으로 수익도 가져갈 수 있지만은 그만큼의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인데 진입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리스크가 심해지겠죠.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당연히 손실 마감에 대해서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지만은 습관적으로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칙적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욕심을 버려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 마감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리고 수익 마감보다 손실 복구가 더 어렵다라고 좀 적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매매 일지를 보면요. 하루에 100만 원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에 10만 원 수익 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10배 차이죠. 그렇네요. 하지만은 빨간색으로 수익을 쳤을 때 그때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마감을 하는 빨간색으로 마감했을 때 좀 스톱을 하고 그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수익 마감을 하는 습관을 좀 계속 기르다 보면 결국에는 누적 수익으로 좀 가져가고 좀 매매에 대해서 좀 멈출 줄 아는 심리가 생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마감보다 손실 복구가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일단은 만약에 이제 다 수익 났을 때는 걱정이 없죠. 근데 손실 났을 때 리스크 관리를 되고 있을 때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컷 나가면서 손실이 생겼을 때 그 손실 복구를 다 하면서 수익으로 빨간색으로 만들기까지는 기존의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 복구가 훨씬 어려우니까 욕심을 버려서 손실값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실 마감으로 마감을 할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장은 손실 마감하고 최소한의 손실 마감으로 하고 다시 한번 수익 마감하는 습관을 길러서 꾸준하게 수익 마감으로 달려가면은 빨간색으로 월 말에 짧게는 2주 간격 정도 보시고요. 네. 2주 이상으로 1주 간격은 안 됩니다. 2주 이상 간격으로 보셨을 때 수익 마감한 습관을 기르고 손실 마감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욕심을 좀 버리면은 결국에는 누적 수익으로 수익 마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멘탈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초가가 나왔거든요. 시초가 좀 올라가서 시작이 했네요. 31,234 나왔는데요.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시초가 먼저 좀 시초가 대응이 아니고 시초가 먼저 확인하고요. 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움직임 자체는 일단 시초가는요, 1230 라인에, 시초가가 잡혔습니다. 네, 31,234 맞나요? 네, 네. 31,230 라인에 시초가가 잡혔고요. 네. 이전에 역시나 갭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역시나 갭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시초가에서, 지금 시초가이자 지금 최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가격 싸움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워낙, 나스닥하고 S&P가 새벽장에 대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움직임이 약간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초가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역시나 시초가 갭 상승 좀 올라가서 시작을 했는데 이내 또 회복하는 모습으로 하방 추세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또 흐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보고 대응 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보고 있는 동안에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생 시초가 확인했으니까 조금 냅두시고요. 네.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한번 봐볼게요. 네. 금요일장이라서 일단은 움직임 국내 선물은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점 저항대까지 좀 내려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물려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추세에 대해서 매도세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항생은 갭 상승으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는 반대로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쳐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상이하게 국내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는 좀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면요. 오늘장 항생 대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좀 참고를 하는 게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초가 움직임 확인하고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저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S&P가 굉장히 많이 상방세로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죠. 오늘 오전장, 새벽장 들어오면서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지지대에서 전저점에 대해서의 돌파를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눌림을 받았는데 그 이하의 지지 라인대를 아직까지는 못 뚫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로서의 아직까지도 유효한 움직임이 포지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 그리고 국내 선물까지도 함께 또 흐름 살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항생은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멘탈 관리 이럴 때 오늘 배웠잖아요. 자,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추격 매매는 금지하고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평소에 하시다가 좀 흔들린 적이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오늘 첫 자리요. 좀 네. 일찍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자리 오늘 좀 일찍 잡도록 하겠습니다. 31,232에서요. 31,232에서 시초가 근처죠. 그러네요. 31,232의 이 라인에서 매수로 잡고요. 손절효과는 20개 잡아서 1, 2라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 항생 31,232에서 매수로 잡고요. 손절효과 20개 잡고요. 이전에서 나스닥 지금 밑에 저항대 돌파를 못하고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보여서 네. 매수로서의 상방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초가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1,232 라인에서 일단 매수로 포지션 잡아두고요.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와버리면은
지금 31,240 라인이거든요. 네. 31,240 라인 그냥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미 올라가는 상태고 있기 때문에 긴 꼬리 부분은 저항대를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50 라인대를 지금 벗어났죠, 방금. 네, 그러네요. 74 라인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시초가까지 좀 조정을 받는 거를 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이상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항생은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시초가 근처 31,232에서 매수를 대응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으로 강하게 나왔죠. 네. 지금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요. 나스닥이 매수 움직임으로 강하게 나왔는데 이전에서 6,720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올라온 모습으로 현재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오면서 강하게 양봉 나오고 나서 회복을 했습니다. 네.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6,720 라인이나 보시면 돼요. 6,720 라인 정도에서 내려오면서 떨어졌는데 물려있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봉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으로서도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 지금 저점이자 이제 시초가 근처거든요. 그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고 상방세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들어갔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진입자리를 항생 시초가로 잡았죠. 항생 시초가는 항상 지지와 저항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항생 시초가가 31,235 라인인데, 일단은 3위 라인에 들어가면요, 시초가에서도, 진입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고요. 거기다가 선조효과를 일단 오늘 첫 자리 스무틱으로 잡으면은, 31,212 라인이죠. 지금 네. 현재 시초가 잡히고 나서 흔들리는 31,220 라인까지도 버틸 수 있는 1, 2라인까지도 손절효과 1, 2라인이기 때문에 31,220 라인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효과 스무틱 잡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31,232 라인에서 매수로 현재 진입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시초가 근처인 31,232 저희 매수 대응 자리까지 내려올지 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오고 있네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첫 진입 자리를 좀 빨리 잡았죠. 보통도 네. 이제 10시 한 28분에서 한 30분 넘어가는 사이에 제가 진입 자리를 잡거든요. 네. 네, 오늘은 좀 빨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워낙 매수세로 잘 밀어졌고요. 그리고 항생도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좀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전고점이자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바로 시초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향으로 움직임 나올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또 올라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방향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작할 때 항생 갭 상승 출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맞았거든요. 이렇게 보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 가장 중요한 게요. 항생이 제가 시장 대응을 보면은 차트를 보면요. S&P하고 나스닥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 제가 이제 한 8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아침 8시에 이제 일어나서 봅니다. 차트를 한번 쫙 보는데 S&P와 나스닥이 동반으로 상승을 하고 새벽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왔죠. 새벽 2시부터 2시 이후로부터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방향으로 상방향으로 나온 움직임을 확인해서 항생이 갭 상승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초가가 잡히는 그 동시효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갭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글로벌 증시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생 시초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스닥과 S&P가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항생이 갭 상승 당연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S&P는 좀 지지부진한데 나스닥이 새벽장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셔도 항생은 갭 상승의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S&P와 같이 보는데 거의 나스닥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게 더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갭 상승을 안 했다. 항생 증시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강하게 하방세가 나오거나 뒤늦게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면서 매수 추세도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갭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글로벌 증시 영향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매수 대응 타이밍으로 잡은 31,232까지 내려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 첫 진입 자리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잡았죠. 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잡았는데 아쉽게도 31,274라인까지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시초가까지는 못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아마도 저는 이제 평소에 28분에서 30분 정도의 첫 진입 자리를 잡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잡으시죠. 진입 자리를 네. 일찍 잡았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시간대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요. 만약에 지금 라인이죠. 31,280자리, 70자리 지금 뒤집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80자리에서 상방향으로 강하게 나오면요. 이거는 매수 움직임으로서 강하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대응 취소하고 바로 좀 추격적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직임이 강하게 빠르게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 조금 더 가지고요. 조금 한 2, 3분만 기다리면 움직임이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0.04% 하락한 3,423.88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움직임이 슬슬 나오겠죠. 일단은 고점에 대해서 65나 70 정도로 보여요. 저항대. 지금 네. 벗어났습니다. 84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움직임으로서 일단은 전저점과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시초가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31,232라인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최근에 항생이 초반에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갱신하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조정받는 움직임을 좀 기다릴 생각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좀 일찍 잡았는데 10시 반 이후에 첫 진입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시 반에 이제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네. 나오는데 그 움직임을 예상해서 매수로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시초가 근처로 잡아둔 건데 아직까지도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죠. 네. 어차피 체결이 안 된 자리는 네. 저희랑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시초가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이 기다리고요. 만약에 좀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상방향으로 더 양봉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돼서 제가 진입 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항생지수가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57% 상승한 31,298.0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생지수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생 움직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31,232 취소하고요. 네. 자,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취소하고요. 일단은 31,300라인까지 올라왔죠. 강하게 매수 움직임이 나오는 걸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초반에 시초가에서 대응을 할 거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진입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도 저는 좀 3계약 정도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항대로 보면은 31,270 라인대에서 갑자기 슈팅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밑에 저항대 돌파 못하고 지지받고 양봉으로 현재 나오고 있죠. 네. 매수로서 움직임 지금 항생 고점에 대해서 저항대가 없거든요. 그냥 슈팅 자리로 올라가고 있죠. 31,350짜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 받을 때 바로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냥 상방향으로 쭉 밀어주면 대응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좀,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대표님께서 방향성 정확히 다 맞추시는데, 아쉽게도 이제 몇 틱 차이로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초가 부근에서 좀 빨리 대응하려다가 약간 좀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셔서 좀 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예상이 바로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의 매수 추세로 확실히 보였을 때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그럼요. 자기가 이제 들어갈 때 확신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는 이제 진입자리 놓쳤죠. 네. 놓치고 나서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추격적으로 매수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받는 구간 바로 생기면은 바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31,352 라인에서요, 매수로 진입자리 잡겠습니다. 네. 31,352 자리에서요, 자, 항상 매수로 잡고요. 체결되고 나서 제가 손절효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계속해서 새로 31,352 매수 대응으로 다시 한번 대응 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효과는 그럼 얼마로 잡으신 거죠? 조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네. 자, 31,052 자리, 31,352 라인에서 매수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고요. 네. 움직임 자체가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손절효과 아직 설정을 안 했는데, 30자리까지 좀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정받고 떨어지는 구간이면은, 최대한 평단가 낮추면서까지도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 청산 자리는 31,382 라인으로 일단 좀 잡아두고요. 82 라인으로 잡아두고, 손절효과는 일단은 31,300 라인 이상으로 좀 잡아야 되는데, 손절효과가 좀 크죠. 네.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1,232에서 처음에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 대응해서 취소를 했고요. 두 번째 대응 이제 항생 31,352에서 매수 대응을 하고 청산가는 31,382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받는 거에서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결국에는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움직임이 남아있거든요. 조정받는 거에서 조금 일찍 들어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버텨주시고, 움직임에 대해서 31,300 라인에서 만약에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이면요, 제가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을 꼭 해드리면서, 일단 오늘 첫 진입자리 무조건 수익권으로 좀 잡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은 버텨주세요. 버텨주시고요. 제가 손절 라인 무조건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니까요. 그대로 잡아주시고, 31,308짜리, 31,300짜리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31,292 라인 때. 자, 추가 매수로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추가 매수로요. 추가 매수를, 거의 안 하는데, 이번 자리는 매수 움직임에서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버티는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1,292 라인에서요, 31,292 라인까지 떨어지면요, 추가로 매수로
잡아서 평단가 낮추고요. 거기에 맞춰서 청산호가 잡아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9-2라인까지 못 내려오고 이전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전고점 점에서 31,382라인에서 청산호가 잡고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를 31,292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양봉으로 강하게 나왔다 긴 꼬리 만들고 음봉으로 만들고 있죠.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수 추세로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살아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31,292라인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요. 네. 그 평단가에 낮춘 호가에 맞춰서 제가 손절호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방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31,292 추가 매수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1,292라인 만약에 체결되면요. 손절호가는 일단은 평단가는 한 30 자리에 잡히겠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손절호가는 거의 한 60 자리나 자, 네. 평단가 낮춰졌죠. 네. 자, 체결되면서 평단가 낮춰졌고요. 일단은 지금 평단가는 31,322입니다. 자, 지금 포지션 물려있는 모습이죠. 낮춰지면서 좀 떨어졌고요.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은 조금 버텨볼게요. 제가 좀 버티고, 만약에 31,250까지 떨어지면요. 그때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포지션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1,250짜리. 손절틱이 좀 많은데, 익절 자리도 오히려 더 그만큼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버텨보도록 하고요. 하방세에 대해서 일단은, 시초가가 1,235라인인데, 그 위에 저항대 31,270자리까지도 지금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평단가 낮춰서 31,302라인에 내려오긴 했는데요. 밑에 70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진입한 호가 이상으로 좀 올라오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봉으로 나오는 구간을 버티면서 결국엔 양봉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자마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항생 31,352에서 매수 대응을 하셨고요. 추가 매수 31,292에서 평단가를 낮춰서 지금 현재 31,322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쭉 기다려볼게요. 어제 손절호가는 지금 31,250 라인까지 잡았죠. 네. 현재 포지션 쭉 가져가 주시고요. 오늘 최고점까지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계약수가 지금 평단가 낮추면서 배수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31,350 라인에서 한 30틱 정도 수익만 거두고 빠져나올 생각도 있습니다. 움직임 보면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해주시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쭉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상방 추세, 매수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평단가 낮춘 31,322선까지 올라올 거로 보이는데요. 좀 차트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호가요, 31,250 라인에서 낮출게요. 31,250 라인에서 청산호가 낮춰주시고요. 지정가로. 올라오면서 지금 부딪혔던 구간 있죠. 31,350 라인에서 청산호가 잡아주시고요. 현재 포지션 그대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350이죠. 네. 31,350에서 청산호가 잡아주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산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31,350에서 청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약간 길게 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평소랑은 좀 더 다른 스타일로 이제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쭉, 변동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해외 선물 대응하다 보면은 포지션을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래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지션이 이제 물려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물려있는 상태에서 포지션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 전환이 되는 겁니다. 데이트레이딩으로 이제 스캘핑으로 대응을 하다가 네. 포지션이 이제 매수로서 움직임 봤었는데 갑자기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서 포지션이 물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단가 낮추면서 최대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31,250 라인 같은 경우에는 70 라인 때 강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음봉에서 520평 때도 지지받으면서 상방세가 나오면은 여기서 움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시초가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받는 구간은 최대한 스캘핑으로 대응하되 바로 슈팅 자리로 떨어지는 구간이 보였기 때문에 이전에서 매수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좀 길게 홀딩하면서 평단가도 낮추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추세에 대해서는 방향성, 매수로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니까 버티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을 하는 좀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좀 길게 보려고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간 자리에서 바로 슈팅 자리로 하방세로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포지션 매매로 지금 전환하면서 좀 길게 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단가를 낮춘 게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31,322에서 평단가 낮춰서 지금 대응이 들어갔고, 저희 지금 수익권에 있거든요. 좀 더 힘을 받아서 청산 자리인 31,350까지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매수 움직임, 말씀하신 대로 좀 최저점을 찍고 바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좀만 더 지켜본다면 청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강한 저항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한 거고요. 31,350 라인 때까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입한 평단가 이상으로의 수익 금액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역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전에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양봉 움직임이 나오면서 50 자리까지 좀 올라오는 걸 기다려 볼게요. 네.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속 좀 홀딩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장을 보니까요,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급하면은 좀 이런 거에 있어서 흔들리면서 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지, 방향은 맞는데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쭉 좀 지켜보는 평정심을 갖고 그런 멘탈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해주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제가 평단가 낮추면서 추가 매수까지는 대응을 안 하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슈팅 자리로 눌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슈팅 자리로 눌려버려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 손절컷 나오면서 빠져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S&P와 나스닥이 다 위로 상방향으로 밀어졌죠. 매수 움직임으로서 강하게 움직임 나왔는데 그 전에서 좀 때려 맞은 걸로 움직임 보이고요. 네. 전체적인 추세는 매수 움직임으로서 그 힘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일 때는 포지션을 좀 홀딩하면서 갑자기 눌린 슈팅 구간에 대해서 버틸 구간으로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강한 저항, 완전히 딱 그어놓은 강한 저항 때까지는 무너지면 그때는 내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네. 이상으로는 최대한 버티면서 지금 나오는 매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청산호가 거두면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네. 네, 네, 최고점이 31,352까지 갔는데, 딱 그 가인, 청산가 31,350에서 또 청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보고, 그래도 그 흔들리지 않고 평단가 낮춰서 또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요, 오늘 좋은 또 수익으로, 지금 첫 승을 거뒀네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평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몇 틱 수익이죠? 지금 몇 틱이에요? 28틱의 수익을 거뒀네요. 28틱이에요. 그러면, 28틱이에요. 그러면은, 56틱이네요. 56틱. 네. 두 계약으로 하신 거니까요. 일단은 평단가 네. 낮추면서 배수로 들어가졌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지금 버텼냐면요. 네. 초반에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어요. 자, 일단 청산하고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일단 첫 수익으로, 오히려 더 평단가 낮추면서 좋은 수익으로 지금 거뒀죠.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리스크로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제가 평단가를 낮추는 거는 딱 한 번 정도밖에 대응을 안 해요. 평단가 낮추면서요, 추가 매수하는 거죠. 추가 매수. 흔히들 속된 말로 물타기라고 하는데, 네.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수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반대로 반등받으면서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매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도 두세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딱 한 번 정도 평단가 낮추는 효과로 딱 잡거든요. 네. 평단가 낮춰서 대응을 하는데 한 번 정도 대응하는 건 물타기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평단가 낮춰도 포지션 매매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전에서 나스닥하고 S&P가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왔어요.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죠.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 평생 시초가마저도 갭상승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거기에는 시초가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움직임으로 양봉으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양봉으로 긴 꼬리를 만들고 나서 음봉으로 물리는 구간에서 5일 평대에서 지지받는 선까지 버티자는 거죠. 네. 왜냐면 매수 움직임으로서 충분히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진입하자마자 슈팅 자리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자리면 포지션 매매를 좀 버텨주고 70 이상으로까지는 하방세, 70이 강한 저항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유효하다면은 저 라인 때까지는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최대한 포지션 매매를 좀 오래 버티면서 네. 좋은 수익 금액으로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7, 80만 원이 지금 수익 금액이 네. 넘기 때문에 네. 좀 좋은 승부처가 돼서 승부를 봐서 좀 좋은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청산 자리도 제가 이전에서 80 자리, 82까지 잡아놨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평단가 낮췄기 때문에 그 전에서 저항대 부딪히는 31,350 라인대에서 딱 청산을 했죠. 네, 그게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네, 저항을 받고 기가 지금 막히게 떨어지네요. 네. 청산을 딱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청산 아까도 욕심 안 부리고 딱 낮추면서 수익권으로 오늘 첫 자리 아주 좀 좋은 큰 수익으로 현재 좀 빠져나오고요. 현재 대기 중입니다. 네, 전략도 전략이지만 그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포지션 매매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 낮춰서 또 청산 자리까지도 기가 막히게 딱 욕심부리지 않고 적정선에서 어쩜 그렇게 딱 맞춰서 일부러 한 듯이 이렇게 됐는지 신기할 정도인데요. 31,350에서 청산 완료해서요. 2계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8틱이지만 곱하기 2를 해서 56틱의 수익으로 오늘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 들어보면서 또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포지션 매매를 하게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오늘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갑자기 이제 좀 빨리 갔는데 매수 움직임으로서 강하게 나올 때 우리가 진입한 지지대라고 믿었던 구간이 갑자기 조정받아 갑자기 급하게 나오면서 손절효과 잡지도 못하고 조정받는 구간을 버티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결국엔 수익으로 바꿨죠. 네. 일단은 좋은 포지션을 해외 선물하다 보면은 포지션이 많이 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히려 좀 보여드려서 좀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 오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350 라인대 제가 방금 청산한 구간 있죠. 네. 그 라인대에서 돌파를 하면요. 무조건 매수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거길 돌파를 못하고 31,350 라인대 기준으로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으면 시초가에 떨어진다. 라고 하면 시초가에서 매수 잡고 시초가 돌파하면 그때는 매도로 잡으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31,350 넘어가면 매수, 그리고 시초가 아래로 떨어지면 또 매도로 보시면 좋겠다는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해주신 여건문 대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이 아니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매매 복귀를 통해 오후장 전략까지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